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저희 단독 기획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비 1억 5천만 원 외에 국가 지원금과 후원금을 합치면 최대 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중 저희가 주목한 건 후원금입니다. 후원금 내면 국가가 환급을 해주죠. 그 세금만 매년 200억 원입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아 의원 쌈짓돈처럼 쓰이는 정황이 많습니다.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선진국과 다르거든요. 저희 기획 보시면서 시청자분도 판단을 해보시죠. 후원금으로 본인 조카에게 서울집 월세를 주고 있는 국회의원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다세대 주택. 제주도의 지역구를 둔 송재우 민주당 의원이 사용하는 의정활동 숙소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정치 후원금으로 매달 70만 원의 월세를 집주인 송모 씨에게 내고 있는데 취재 결과 집주인은 송 의원 조카입니다. 송 의원이 직접 집을 둘러보고 조카에게 매매를 권유한 뒤 후원금으로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집을 방문한 적은 있어요. 소재랑 뭐랑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발코니가 좀 넓었으면 좋겠고 해서 저희 집을 택한 거라고. 송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직접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이라 안 된다고 하기에 조카에게 권유한 것이라며 정치 자금으로 쓸 수 있으니 문제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사용 내역에 따르면 정치 후원금으로 의정활동 숙소를 얻은 의원은 50명에 달합니다. 대부분이 여의도 국회 앞에 오피스텔로 얻고 있지만 국회와 먼 강서구에 얻기도 하고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를 후원금으로 내기도 합니다. 한 국회 보좌관은 의정활동 숙소라고 하지만 후원금으로 의원들의 세컨하우스 비용을 대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숙소 자체에 대한 규정도 없지만 무엇보다 사적으로 쓰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불투명한 정보 공개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송 의원이 낸 회계보고서에는 집주인이 송모 씨라고만 적시돼 있습니다. 숙소 위치나 집 크기, 집주인 정보 모두 비공개입니다. 유권자들 유산을 잘 모아서 잘 쓰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거를 개인의 숙소 비용으로 쓴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번엔 식비인데요. 집 근처에서 휴일에 후원금으로 식비를 쓰고 있습니다. 명목은 간담회. 그런데 진짜 간담회인지 누구와 먹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A 의원의 집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김치찌개집. A 의원이 통일부와 탈북민 관련 회의를 했다며 후원금으로 식비를 2번 사용한 곳입니다. 식당 주인은 회의를 할 만한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오늘 반대면 어떻게 해? 내가 하지 말라고. 채널A가 A 의원의 후원금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집 근처 동네에서 모두 137건을 결제해 7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특히 집 반경 600m 내 음식점에서 식비 90여 건을 후원금으로 냈는데 대부분 간담회 명목입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거주하는 민주당 B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자택 인근 동네에서 후원금으로 식당 카페에서 1,100만 원가량을 썼습니다. 이 중 휴일 사용이 76%를 차지했습니다. 4명이서 60만 원 넘게 식사한 경우도 있었는데 사용 내역엔 대부분 간담회로 적었습니다. 간담회라고 우리가 해서 받는 거는 없죠. 간담회 하는지 상담회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A, B 두 의원은 몸이 불편해 집 근처로 부른 것, 편한 장소에서 약속을 잡은 것이라며 간담회가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 실명과 구체적인 참석 목적을 내지 않아 사적 이용 여부를 선관위가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치 자금을 주말이나 아니면 집 앞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두리뭉실하게 간담회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이걸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나 증빙을 남겨야만. 영수증 내역을 확인하려면 선관위에 직접 가서 열람하는 번거로운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기자와 이 국회의원 후원금 실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쓸 수 있는 돈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연봉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일반 수당 말고도 급식비, 명절 휴가비, 거기에 입법 활동비까지 포함해 연간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별도로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금도 받는데요. 정책 개발과 홍보 명목으로 5천만 원 이상을 쓸 수 있고요. 사무실 운영비를 별도로 줍니다. 유류비, 차량 유지비, 심지어 직원들 간식비와 택시비까지 최대 1억 1천만 원을 세비로 지원받습니다. 거기에 지난해 기준 평균 1억 8천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더하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4억 5천만 원 이상을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건 후원금이고 후원금이 쌈짓돈처럼 쓰이는 거 아닌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재산이 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쓸 돈은 후원금으로 쓰고 월급은 저축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040 젊은 초선 의원 26명으로 범위를 좁혔는데요. 이들은 예금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약 2년간 재산이 평균 2억 4천만 원 늘었습니다. 국회의원 급여가 1억 5천만 원 안팎이라고 봤을 때 2년치 연봉의 80%가 고스란히 재산으로 쌓인 겁니다. 비슷한 기간 일반 국민 30대는 재산이 평균 18%, 40대는 26% 늘었거든요. 3040 국회의원들은 평균 55% 늘어났으니 일반 국민보다 2배에서 3배 빨리 재산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그 늘어난 게 후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쓴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반드시 후원금 때문에 재산이 늘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숙소나 식비 등은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 의식주 비용이잖아요. 의정활동 숙소에 가족이 잠시라도 머문다면 가족 숙박비를, 식당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결제하고 한 끼 해결했다면 그만큼 식비를 아끼는 셈이죠. 실제 한 보좌진은 저희 취재진에 후원금으로 생활하고 급여는 저축해서 다음 선거 자금으로 쓰기 마련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김 기자가 이제 쭉 봤더니 다소 황당한 곳에 후원금을 쓰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저희 취재진이 국회의원 전원의 지난해 회계보고서를 확인해 봤는데요. 2명의 국회의원은 정치 후원금으로 스마트워치를 샀다고 신고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후원금으로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었고요. 대학원 최고위 과정이나 스피치 학원 등록금으로 수백만 원을 쓰거나 보좌진 생일 명목으로 50만 원 안팎의 후원금을 쓴 의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 마음껏 쓰라고 내가 후원을 해준 거니 그런 의원들의 씀씀이까지 꼭 따져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앵커도 아까 설명을 했지만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0만 원까지는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이렇게 덜 거친 세금이 매년 200억에서 250억 원 수준입니다. 사실상 세금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죠. 또 의원들에겐 후원금이 사실상 소득이지만 소득세도 면제됩니다. 법으로 후원금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고 공개하는 이유도 국민 돈을 받았으니 투명하게 사용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이 시청자분도 국회의원 이 씀씀이를 공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라면 후원금을 사적으로 못 쓰게 뭔가 규정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규정이 있긴 하지만 애매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쓰고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계 지원이나 개인 채무 변제, 사적 모임, 취미 활동에 못 쓰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활동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앞서 보신 스마트워치의 경우 의정 활동을 위해 사용해봤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그 내역이 공개가 안 되고 있어 감시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건데요. 의원들의 후원금 사용 실태와 문제점, 채널A가 내일도 집중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요, 잘 보겠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중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쓰는 걸 막자는 저희 단독 기획으로 오늘도 문을 열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유류비, 그러니까 관용차에 기름 넣으라고 현금으로 1년에 1,320만 원을 줍니다. 세금이죠. 그런데 서울의 한 국회의원을 보니 그 현금 받고 후원금으로도 790만 원 썼습니다. 이 역시 상당 부분 세금입니다. 관용차 기름값으로만 1년에 2,100만 원 썼다는 건데 그 의원 집에서 국회의사당까지 거리는 4km밖에 안 됩니다. 그 많은 유류비는 어떻게 다 쓴 건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우연기 기자의 단독 보도를 시작합니다. 국회 인근의 한 주유소.
검정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검정 차량들 여기 국회에서 많이 나오는 차량들인가요? 네, 국회에서도 보시면 가까우니까. 이곳의 경유 가격은 1리터당 2,100원 정도로 비싸지만 국회의원 관용 차량들은 계속 모여듭니다. 가격이 조금 세긴 해도 조금 할인되니까 와서 가깝고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유류비 명목으로 매달 현금 110만 원을 세비로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정치 후원금으로 별도 주유비를 수백만 원 이상 사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은 후원금으로 지난해 800만 원 가까이 주유비를 사용했습니다. 현금 지원을 포함하면 매년 2,100만 원을 유류비로 썼다는 건데 4km에 불과한 자택과 국회를 매일 39번씩 왔다 갔다 한 셈입니다. 경기도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B 의원도 1,300여만 원을 썼는데 자택과 국회를 1년에 500번 이상 운행한 수치가 나옵니다. 두 의원은 모두 출퇴근이나 당직 활동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허점이 커 개인 쌈짓돈으로 쓸 우려는 충분합니다. 한 국회 보좌진은 매달 현금으로 주는 유류비는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되니 의원 개인 용도로 쓰고 후원금으로 유류비를 쓴다고 전했습니다. 후원금의 경우에도 주유소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가족이나 개인 차량에 넣었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원받으면서 또 정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건 사실 이중의 어떤 혜택을 받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실비정산 의무도 없이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후원금이 비례대표들 재선 선거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성 있는 정책 입법화라고 도입된 게 비례대표제인데 후원금을 의정활동이 아니라 다음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선거 준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이어갑니다. 지역 행사가 열리는 광주의 공원입니다. 지금 평일 오후인데요. 비례대표 의원인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행사 참여를 위해 오늘 오후 기차를 타고 국회에서 이곳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갔는데요. 김 의원은 양양자 의원이 탈당한 광주 서구울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사무실과 숙소, 차량까지 얻었는데 관련 비용을 모두 합치면 작년 한 해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비례대표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사실상 본인 선거 자금에 전체 후원금의 70%를 쓴 셈입니다. 총선을 개인적 목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좀 적절치 않아 보여서요. 제 모든 활동은 개인적인 목적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법적인 틀 내에서 하는 거니까 잘못한 거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구 출마를 준비 중인데 지난해 대구의 한 카페에만 48차례 방문해 후원금 500만 원을 썼습니다. 조 의원은 지역 사무실이 없어 사무실 대용으로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비례대표 의원들이 후원금으로 지역의 사무실을 구해 선거를 준비 중입니다. 광범위한 정치 활동에 포함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지역 활동에 치중한다고 하면 애초에 이제 비례대표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비례대표 제도가 갖고 있는 목적과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 돈으로 지역구 선거를 준비 중인 원외 인사들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합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들하고 양잔디 잘 깔린 운동장에 뛰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도 보통 기울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저희가 의원들 쌈짓돈을 의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21대 국회의원 선출된 지 3년 지났는데 그 사이 재산이 평균 7억 3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이 갖고 있는 서울 상암동 건물입니다. 지난 3월 공개한 재산 신고에서 건물가액은 402억 원으로 3년 전보다 66억 원 올랐습니다. 박정어학원 비상장 주식 등 주식 보유액 역시 124억 원 증가한 1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21대 국회의원의 지난 2020년과 올해 재산 신고 내역을 비교한 결과 박정 의원은 3년 새 191억 원 넘게 늘어 재산 증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33억,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66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의원 1인당 평균 재산 총액은 34억 8천만 원으로 3년 전보다 7억 3천만 원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가구당 평균 자산 증가분의 7배를 웃돕니다.
늘어난 재산 중 3억 2천만 원가량이 부동산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거래가로 환산하면 더 큰 이익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3월 기준 2채 이상 주택이나 비주거용 건물, 토지를 보유한 국회의원은 109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0명이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소득, 국민들이 바라보기엔 불로소득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경실련은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부인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채널A는 이번 주 정치 후원금 사용 실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치 후원금 무엇이 왜 문제인지 정치부의 김호영 기자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정치인들이 자기 후원금을 마음껏 쓰는 게 우선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시청자분들 중에도 자기가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쓰라고 준 돈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국회의원들은 1년에 1억 5천만 원, 대통령 선거 같은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는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면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돌려줍니다. 허허. 이렇게 해서 덜 거친 세금이 매년 200에서 250억 수준입니다. 결국 세금과 다름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정치인들 후원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취재해보니까. 네, 먼저 정치자금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면요. 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쓰고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정치 활동이라는 게 뭐라고 딱 규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식비나 유류비 그리고 숙소 비용까지 의정 활동과 관련된 사실상 모든 비용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김호영 기자가 후원금을 지금 오랜 기간 취재를 하고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네, 먼저 의정 활동 숙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전국 각지에 있는 만큼 주로 서울에 숙소를 두는 건데요. 후원금으로 숙소를 얻은 국회의원은 작년 기준 50명에 달합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종로의 한 다세대 주택을 조카에게 사게 한 뒤 그 집을 숙소로 쓰겠다며 후원금으로 매달 70만 원을 조카에게 줬습니다. 허허. 조카에게 정치 후원금을 준 건데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의정 활동을 위한 거라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황당한 사용처도 혹시 있을까요? 물론 의정 활동을 위해 후원금을 쓰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다소 의아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A 의원의 경우 지난 2년간 집 근처에서만 식비로 137건을 결제했는데요. 대부분 간담회 명목이었지만 참석자 실명과 참석 목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지역구에서 후원금을 쓰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있는데요. 후원금으로 지역에 사무실과 숙소, 차량까지 얻었습니다. 사실상 본인 선거 자금으로 지난해에만 1억 4천만 원을 쓴 겁니다. 허허. 비례대표 제도가 전문성을 살려 입법 활동을 하라는 취지라는 점을 볼 때 자신의 재선을 위해 후원금을 쓰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연히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정치 후원금을 더 투명하게 쓸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후원금 사용 내역을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잘 공개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결국 더 자주,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요. 실제 미국은 분기별로 보고하고 모든 내용을 곧장 인터넷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1년 단위로 공개되고 이마저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1년 지출 내역을 매달 인터넷에 공개하자는 의견을 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에 나서야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부의 김호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숙소, 유류비, 식비, 정치 자금까지
후원금이 개인 쌈짓돈처럼 쓰일 우려가 크다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그걸 막으려면 후원금 어디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죠. 선관위가 10년 전부터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자고 하는데 국회의원들 안 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꼴일까요? 우현기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후원금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선관위 서고에는 의원들이 제출한 후원금 보고서와 영수증이 가득 꽂혀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종이로 된 서류들을 일일이 감시하는 게 쉽지 않다고 털어놓습니다. 선관위는 인터넷에 매달 지출 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면 선관위도 시민들도 쉽게 감시할 수 있을 거라는 대안을 10년 전부터 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개정 의견을 냈고 국회가 움직이지 않자 공개 주기를 사용 후 48시간에서 한 달 뒤로 완화도 해봤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아직은 입법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21대 국회에서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자는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2년 동안 상임위를 헤매면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 문제를 맡기면 안 되는 게 그런 거죠.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정치인들의 부담감도 좀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좀 지연하지 말고 신속히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하는 기자 하자 정치부 김철준 기자 나왔습니다. 저희가 4일 연속 국회의원 후원금이 쌈짓돈처럼 쓰일 우려를 지적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후원금 내역을 공개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국회의원들 선관위에 후원금 지출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1년에 딱 한 번 제출하는데요. 중앙선관위가 그 내역을 공개하죠. 공개하는 이유는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서인데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만 볼 수 있고 그나마 전자문서가 아니라 종이 출력물 형태로 공개됩니다. 영수증까지 확인하려면 선관위에 가서 현장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300명 의원의 후원금을 검증하려면 데이터를 재가공하거나 검색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쌈짓돈 의심 사례를 쭉 전해드렸는데 사실 공개만 잘 돼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의원들이 낸 회계보고서를 직접 들고 왔는데요. 이것만으로 문제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후원금으로 서울에 집을 얻었는데 월세를 조카에게 주고 있다고 송재호 의원의 의정활동 숙소를 지적했죠. 송 의원은 저희 보도 이후 이미 공개된 내용인데 당황스럽다고 하던데요. 과연 그럴까요? 송재호 의원의 후원금 지출 내역에는 이렇게만 쓰여 있습니다. 숙소 임차료, 그리고 임차료를 받은 사람의 송땡땡. 숙소 위치는 재산 공개 내역을 별도로 봐야 알 수 있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성이 같은 걸 보고 가족인 걸 의심해 주변 부동산을 취재해 확인한 겁니다. 집 근처나 휴일에 써서 사적 이용이 의심된다는 식비의 경우에도 수백 건의 내용 중 일일이 날짜와 위치를 추려내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쌈짓돈처럼 쓰는지 잡아내는 건 선관위 몫인데요. 얼마나 잡아내고 있습니까? 네, 회계보고서를 받으면 선관위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하는데요. 선관위를 취재해보니 현실적으로 잡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사적 이용과 관련해 90건을 조치했는데 대부분 경고에 그쳤습니다. 의원마다 회계보고서와 영수증을 종이 출력물로 수백 건, 수천 장 제출하는데요. 선관위 직원들이 이걸 일일이 비교하며 내역을 검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지금까지 지적한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미국이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미국은 어떻게 다를까요? 미국 국회의원 1년에 4번 공개합니다. 자주 공개하니 검증이 쉽죠. 그리고 우리처럼 종이로 내는 게 아니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제가 미국의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를 직접 이용해 봤는데요. 먼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이름을 입력하면 크루즈 의원이 쓴 지출 내역이 날짜 순서대로 나옵니다. 검색창에 음식이라고 입력하면 음식 비용만 따로 정리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클릭 한 번이면 세부 영수증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의원마다 얼마를 썼는지 일일이 종이를 뒤져가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우리와 천지 차이죠. 정리해보면 미국은 더 자주 공개하고 원하는 사람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쉽게 볼 수 있고 영수증까지 제한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는 이유, 국회의원이 스스로 머리를 안 깎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맞습니다. 선관위는 10년째 온라인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개정 의견만 낼 수 있을 뿐 정작 법을 바꾸는 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이번 국회에도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의원들 관심조차 없습니다.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취재해보니 법안 자체를 모르거나 합의가 안 됐다거나 전혀 의지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 기획을 준비한 이유, 후원금 규제를 강화하자 이런 차원보다는 후원금도 사실상 세금이거든요. 후원금을 내면 세비로 환급을 해주니까요. 그만큼 국민이 쌈짓돈처럼 쓰는지 쉽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공개하자는 겁니다. 한 재선 의원은 투명하게 공개하면 국민 신뢰도가 더 높아져 후원금이 더 잘 거칠 것이라는 얘기도 하던데요. 21대 국회의원들이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김철준 기자였습니다.